우리의 정신 건강을 침해했던 윤석열에 대해 가지고 법원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이 소송을 냈는데 그 소송에서 법원이 10만 원씩 지급하라 네.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우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진짜요? 네. 아 그게 정말 뭐 어떻게 보면 법에 따른 뭐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판결인데 근데 과거에 이제 대통령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이 네. 이제 다 패소시켰어요. 아, 그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박근혜 국정농단. 그렇습니다. 그때도 시민들이 냈거든요. 그때도 저는 이거는 받아줄 만하다. 이게 뭐 돈 받으려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때도 뭐 10만 원 이런 정도. 네. 그때는 패소시켰는데 패소시킨 대법관이 누구냐? 그 유명한 권순일 대법관이야. 아 그렇구나. 예, 예. 근데 어쨌든 그 논리는 대통령의 행위는 정치적인 책임을 정치 행위고 그래서 그거를 사법적으로 손해배상 돈 줘라 이렇게 물을 수는 없다라는 거였어요. 네. 그게 1, 2, 3심이 똑같았어요. 다 박근혜 때는. 그랬구나. 근데 오늘은 1심이죠. 맞아요. 네. 서울중앙지법. 네. 그 재판 낸 거는 그 언론에 났는데 작년 12월 한 20 며칠이에요. 아, 그 비상경 직후에? 터지자마자. 네. 근데 이제 오늘 논리는 네. 너무 상식적인 논리, 법리가 아니야. 상식. 물론 법에 이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상대로 합니다. 그 개인한테는 못해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그 개인이 공무원이 너무 악질이다. 옛날에 고문경관 이거나 이런 거. 그때 만들어진 판례가 이 공무원이 고의 중과실이다. 보통 평범한 과실은 국가가 배상해줘라 그렇군요. 이거거든요. 네. 근데 오늘 그 오면서 보니까 이 이자는 고의다, 고의. 고의다. 그랬다. 네. 윤석열이 10만 원씩 몇 명한테 줘야 되는데요? 지금 100명이니까 104명인데 지금은 그럼 얼마 안 되네. 지금은 104명이요? 1,000만 원으로 네. 보이지만 만약 이게 판례로 돼가지고 만약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 낸다고 한다면은 윤석열 버틸 재간이 없어 1,000만 보이는데요. 명만 해도 얼마야? 7억 원 재산이 있다는데 그냥 파산시켜 버립시다. 이번 기회에. 진짜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더 추가로 소송을 내 가지고 많이 하겠지. 이게 이제. 확정되면은 그럼요. 다 받을 수 아니 있는 거잖아. 사실은 제가 몇 달 전에 그 이준석이 망언 때문에 아, 이준석 맞아요. 그 응징 소송 그것만 해도 수만 명이거든요. 지금 모인 사람이요? 예, 예, 예. 그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이준석이가 검찰에 소환되거나 국회 제명 결의를 만약에 한다든가 그런 타이밍 때 내겠다 했는데 그때 이제 윤석열, 김건희 상대로 내달라고 똑같이 문자가 요구가 있었군요. 그게 만약에 그거를 하면 100만 명 이상 될 것 같아. 아,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근데 이거는 법리적으로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법리적으로는 그냥 이번에 벌어진 일 정리해서 네. 정신적 충격이 당연히 있잖아요. 모든 국민이 여기 계시는 분들도. 네. 그런데 그게 이제 과거의 판례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법원이 법리적으로 받아주느냐 아니냐만 있는 그런 거예요. 문제만 근데 남아있다? 오늘은 이게 사실은 받아주는 게 맞지. 근데 박근혜하고 그렇죠. 비교해도. 윤석열 씨는 나중에 내고 할 것 같아. 이것도 우리 한 10만 원, 한 2만 원씩으로 좀, 만 원씩으로 좀 내고 왕이잖아요. 이분이 또. 네, 기대해 봅니다. 지금 재판부의 아니, 그 판시한 내용을 보면은 네. 어떻게 돼 있냐?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이렇게 지금 판시를 했거든요. 네, 법관이. 앞서 이제 네. 법리적인 부분들은 다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재판부가 왜 10만 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10만 원을 냈어요. 그러니까 청구 금액이 10만 원이에요. 맞아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인정해 준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액수는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내면 받아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앞으로 추가로 소송 제기할 분들 있으면 소송 네. 제기했으면 좋겠고요. 이거 제가 좀 국민들한테 가르쳐 드릴게요. 오. 윤석열이 지금 재판도 불응 뭐 구치소에 맞습니다. 나오죠. 네. 그 특검 수사도 깨기고 하잖아요. 그렇죠. 변호사 접견실에 막 나와서 있잖아요. 네. 변호사를 끊어버려야 돼. 그런데 법적 헌법상으로 변호사 접견권은 기본권이니까 그렇죠. 네. 변호사가 증거인멸한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은 제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이런 이제 판결 났기 때문에 아마 전국에서 소송 낼 거예요. 그렇지. 예. 네. 그러면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윤석열이는 당연히 고등법원 대법원 가겠죠. 무조건. 시간을 또 네. 끌겠죠. 네. 그런데 돈 지급하라는 판결은 지금 당장 바로 집행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윤석열 씨 계좌를 그냥 압류 때릴 수 있어요. 재산을 지금 당장 해가지고. 예, 1심 받은 분들은 그렇지. 오. 네. 예, 예, 예. 그러니까는
100명이니까 뭐 10만 원씩 100만 10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또 전국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네. 광주 같은 경우에는 광주지방 여성 변호사회가 24명인가 이미 소송이 똑같은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죠. 네. 물론 판사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승소받으면 지금이라도 전국에서 한 100만 명 모아버려. 네. 뭐 그다음에 재산이 압류- 7억이라고요? 예. 100만이 너무 많다. 10만 명만 모아도 10만 원씩 하면 그 계좌고 이 사람은 부동산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불명일 테니까. 네, 네. 그 계좌 그냥 압류해 뿌리면 변호사한테 줄 돈이 없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만약에 김건희가 돈을 대신 지급한다? 이건 각자의 사건인데 예. 예. 그러면 김건희 재산을 추적할 수 있어 또. 아 그러니까 제가 그걸 그러니까 전국에서 지금 각 전국에 계시는 여러 변호사님들이 좀 모아가지고 네. 하시면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재산은 7억 정도밖에 안 되고 김건희까지 합하면 지금 80억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79억 9,115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니까 네. 상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네. 얼마나 이제 115만 원. 있는지를. 네. 아니 근데 예금 재산만 57억이라는 거예요. 김건희. 와,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만약에 경제 공동체라는 게 확인이 되고 그렇지. 또 김건희 재산이 그렇지. 불려질 때 남편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재산을 불렸다고 하는 게 확인이 된다면 네. 그러면은 윤석열한테 책임을 묻는 것도 묻는 거지만 김건희랑 연대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겠는가 그거예요. 국정농단 했잖아요, 김건희가.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안 돼요? 그러니까 네. 그럼 그렇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김건희까지 파산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게 궁금해서 사실 제가 물어보고 국민들이 싶은 제일 거예요. 원하는 거겠죠. 궁금하고. 어차피 윤석열은 네. 돈 별로 없는 거 아니까. 그렇지. 7억 원 압류하는 거는 네. 뭐 10,000명만 모으면 지금 10만 원씩 하면 오늘 났기 때문에 다른 판사님들도 다 똑같이 가지. 아니야 나는 윤석열이 편들어 줄 거야. 없을걸?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바로 압류. 바로 압류를 100내 오늘 만약에 소장 내잖아요. 네. 다시 이거는 재판 뭐 한두 번 하면 끝나버려요.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판결이 하나 났으니까. 그 내용이 너무 단순하기 네. 때문에. 너무 그렇죠? 아쉽고. 네. 근데 이제 김건희로 추적하는 거 그거는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제가 지금 더 이 김건희 수사 내용 이거를 보고 네. 그리고 이 부부가 국가 돈을 그냥 해먹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지금. 마피아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봐서 그게 이제 국가기관이 추적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거를 법적으로 이제 추적하도록 하는 조치는 제가 이제 지금 네. 준비 중입니다. 지금 특검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계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김건희가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다거나 이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책임 물을 수 있는 거죠. 그 이제 아니 이게 쉽지는 않아요. 네, 형사적으로 네. 입증하기가. 아, 네. 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이제 뭐 이러면- 대한민국의 돈을 빼먹었다든가 네. 이제 그런 게 수사 결과 밝혀지면 대한민국이 압류를 걸고 네. 대한민국 검찰이 하든가 이제 해야죠. 근데 보통 보면 또 이게 누락되는 것도 많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약에 누락을 하든 안 하든 그냥 먼저 이제 하는 조치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공항 소음 피해 집단 소송 내본 적이 있거든요. 오. 20몇만 원 받은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변호사비가 얼마 안 들어요. 이런 경우에는. 왜냐하면 소송가 자체가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마 10만 원 정도 소송 내시는 거 집단 소송 하는 경우에는 한 1, 2만 원밖에 안 들 거예요. 변호사비도.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 변호사 비용은 안 받고 네. 그냥 그 인지대 이런 거 그냥 실비 정도 네. 1, 2만 원 내면 돼요. 공익소송 같이. 그러니까 예를 공익소송. 들면은, 네, 그런 이번 기회에 건데. 그냥 다 내시라. 네. 네. 아. 여기서 하나 더 궁금한 건 뭐냐면은 영치금도 이제 자기 명의로 된 거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도 압류가 가능합니까? 영치금까지 대단하네. 아니, 왜냐면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아, 나는 여기서 예, 저도- 예를 들면 본인 네. 앞으로 저도 보니까 처음 듣는 질문인데 처음 듣는 질문인데 압류 금지 몇백 있대잖아요, 거기도 지금. 네, 예. 법에 좋은 질문이에요. 네. 민사집행법에 이제 압류 금지 재산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렇구나. 최소한의 최저 생계 네. 비 그다음에 이제 병원 다녀야 되는 그런 뭐 그 보험 가입된 거라 네. 이런 거는 손 못 대게 영치금은 법에 본 기억이 없어. 가능할 수도 그 있겠네. 사실이죠, 사실. 자비가 없어 진짜. 네. 그 빵 좀 사 먹고 이런 거거든요. 네. 네. 그거 빵도 가능할 안 것 돼 이제 같은데, 어이구. 빵에만 있어. 네 이런 느낌으로. 아 그리고 이제 아니 결국은 자기는 국가 돈으로 하는 일들을 이따위로밖에 못했으면서 남의 정부 지난 정부에 대해서는 보면은 정책 감사를 수도 없이 했죠. 아유.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뭐라고 얘기했냐? 정책 감사 수사 이런 면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이런 답에 이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잘한 거다. 네. 이 관행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정권 바뀔 때마다 감사원 나서가지고 뭐 감사를 하니 뭐하니 그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그냥 가가지고 하명 수사 받는 것처럼 가가지고 털어버리면 안 되거든. 왜냐하면 이건 정치 수사라는 얘기 듣기 딱 좋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원을 앞세우는 거야. 그리고 감사원이 가서 우리 정책 감사할 거야. 너는 좀 똑바로 일한 거 맞아? 그리고 일단 가서 털어. 턴 다음에 고발하는 거야. 그러면은 검찰이 나서가지고 가가지고 다시 한번 싹 털어가지고 감사원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맞춰서 수사하고 책임자들 막 그렇게 수사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순대로 계속하는 게 악순환이 반복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도 일 안 하고 공무원들이 이건 눈치 보다가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계속 뻗대고 있는 상황이 맞아요. 반복되니까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번 기회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정원장 서훈. 그분도 네. 이런 일 얘 때문에 다 그런 식으로 고소고발 얽히는 거예요. 거의 고소고발 비용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개인적으로 쓰면서 그러니까 많이 힘드시다고. 일가가 이룬 가산을 탕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총사가 많게 되면은 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일단 기관을 그만두면 변호사비나 이런 것들 다 개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엄청난 제가 스트레스거든요. 계속 말씀드리는 게 대선 끝나자마자 검찰이 1년에 재판에 기소하는 게 통계를 보니까 한 25만 건 정도 돼요. 25만 건. 네. 맞네요. 그럼 1심, 2심, 3심 하면 거의 100만 명이 재판에 불려다니는 거야. 대한민국 국민이. 네. 제가 보기에 그중에 20%는 기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약식으로 그냥 벌금 얼마 또는 벌금도 해당 사항이 없는 게 많아. 뭐 그런데 그렇게 많이 재판에 시달리게 해야 검찰이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억울하게 재판에 시달리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는 조작된 기소, 증거도 조작하고 무리하게 공소권 남용하고 이제 이 많은 국민들을 대사면을 시켜야 된다. 어떤 그 법적인 조치를 그 중에 하나가 이재명 5개의 형사 재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는 국민적 네. 명분이 있다. 이게 제 주장이에요. 아니 그리고 이게 감사원의 감사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결국 수사기관의 사건이 넘어가죠. 그래서 결국은 기소까지 돼서 재판까지 받는데 나중에 무죄를 받는 사건들이 꽤나 있고 맞아요. 대표적으로 그 탈원전 관련된 감사가 맞아요. 그러했던 것이고 네. 당시에 그 피의자로 기소가 됐던 문신학 그 당시 국장이 지금 정부가 바뀌어서 차관. 산업부의 1차관이 되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이게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다 무죄 나왔잖아요 지금. 네, 무죄 받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감사원이 가가지고 감사를 한다고 일단 한번 털면요. 털고 난 다음에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게 조선일보. 조선일보에다가 아 얘네들 다 증거 인멸했다고 산업부 공무원들이 다 탈원전 자료 싹 없애버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론 조성해가지고 결국은 검찰이 기소하게 만드는 이게 손발이 서로 간에 맞추는 작업들을 한단 말이에요. 네. 아주 나쁜 버릇 중에 하나예요. 검찰이 하던 방식도 그렇고 감사원이 하는 방식도 그래요. 네. 그리고 부동산 통계 조작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 조선- 과정에서 네.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통계 조작했다고 가지고 조선일보나 이런 보수 언론들이 얼마나 나서서 비난했어요. 그리고 결국 기소했어. 네. 근데 기소하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떻게 했어요? 조작이라고 하는 거 그 공소장 변경했잖아. 그러니까 그 조작이 아니라고 검찰 스스로가 판사가 물은 거야. 이거 조작 맞냐? 이렇게 하니까 아 조작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검사들은 왜 처벌 안 받죠? 그 문재인 전 대통령도 딸한테 줬던 생활비가 뇌물인가? 뭔걸 해도 또 그것도 지금 사실 문제된 거 마찬가지예요.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뭐 기관의 힘을 과시하는 것도 그렇지만 정권의 입맛에 맞게 다 사건들을 조작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기소하고 괴롭히고 그 국민들한테 판사님이 여론을 호도하고 방금 말씀하신 네. 검사가 법정에서 판사가 조작을 했으면 구체적으로 조작한 방법을 육하 내라. 원칙에 따른 구체적으로 그거를 공소장에 써줘야 내가 판단을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냥 무대뽀로 조작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판단하냐. 네. 하니까 아 그래요 판사님. 그러면 수정이라 할게요. 네. 하니까 장난하냐. 수정했는데 그걸 범죄 혐의를 어떻게 그러니까요.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정했다는데. 지금 보면 이제 윤석열 정부 때 특히 그랬는데 그 직권남용이라는 죄명이 굉장히 포괄적이다 보니까 혐의 자체가 이걸 가지고 걸어가지고 무조건 기소부터 하고 보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 변호사님 보기에는 이 직권남용죄
좀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본래 직권남용죄는 거의 적용을 안 하던 조문이었어요. 사문화돼 있었죠, 원래는. 네. 그 사문화라 그러죠. 죽을 사자에. 네. 이거를 정가의 보도로 만든 게 그렇죠. 박근혜 국정농단이 터지면서 그 특검에 들어갔던 윤석열이가 한 거예요. 한동훈이 하고. 맞아요. 그냥 아무나 마구잡이로 그냥 공무원들 그때는 보수 쪽 공무원들이 많이 당했지. 예. 그러니까 막 그 이후에는 막 무조건 직권남용.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3년 이제 권력 잡고 나서는 네. 막 그냥 직권남용으로 아무나 잡아줬죠. 과거에는 직권남용 이게 너무 애매하고 그러니까. 예, 판례도 좀 이상해요. 예. 그렇구나. 예, 예. 그래서 뭐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유죄를 때리더라도 형이 굉장히 가볍게 나왔습니다. 예. 공무원이 뭐 잘못했으면 뭐 돈을 먹었으면 뇌물죄로 날리든가. 명료하잖아, 그냥 예, 그게. 예, 예, 예. 이게 뭐가 이게 뭐 물인지 뭐 기름인지 뭐 이게 이상해. 그러니까 네. 형법 123조에 보면 직권남용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이제 포괄적이 불명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봉욱 민정수석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구성 요건이 상당히 포괄적이다. 가능하면 구성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남용 여지를 줄이는 쪽으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구성 요건이 포괄적이라는 거 어떤 뜻입니까? 이게? 위헌이라는 뜻이에요. 네. 본래 이 죄형법정지 원칙에 명확성의 원칙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너 징역 때린다 이렇게 돼 있으면 네. 국민들이 쉽게 이해돼도 아 이런 짓 하면 잡혀가구나. 네. 이건 읽어보면 뭔지 몰라. 네. 그러니까 법률 네. 전문가도 몰라. 그러니까 명확성 원칙에 반한 이게 포괄적이다 이 말은 위헌이라는 뜻이거든요. 재형법정지 원칙에 반한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법조문을 다듬든가 외국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희한한 게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직권남용이 되려면 네. 대법원 판례가 그 공무원이 그 해당하는 직권 권한이 있어야 된다. 네. 권한이 애시당초 없는 공무원이 나쁜 짓 하면 죄가 안 된다야. 이건 이해가 돼요? 그렇죠. 이상한데?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 판사 블랙리스트도 그래서 판사들 다 그렇습니다. 무죄 나왔잖아요. 음. 판사가 블랙리스트 만들 권한이 없거든. 네, 그렇지. 그 권한이 있어야 직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그렇지. 처벌할 수 있을 텐데 네. 블랙리스트 만들지 말라고 하는 권한이 없거든. 만들라고 하는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무죄가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저 감사원 진짜 이상한 게 이제 비상계엄 있은 다음에 2월인가 그 당시에 야당이던 민주당에서 의대 정원 증원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감사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요구안을 의결해서 보냈는데 네. 통상적으로는 감사원이 국회로부터 요구받은 사안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내에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2월 14일 날 그게 됐으니까 5월 14일 안에 끝내야 되는데 안 끝냈어요. 그러니까 쉽게 감사를 게을리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2개월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미 2개월 연장을 했더라도 지금이 7월 25일, 7월 14일 지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놈들이 5월 12일부터 보니까 뭐 복지부, 교육부 실지감사 나가면서 하는 척을 하기 시작한 거야. 이거 누가 봐도 이재명이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그렇지.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이거. 아, 이거는 제가 제일 전문가잖아요. 의대 정원 2,000명. 네. 그러니까 네. 오늘도 재판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나 일부러 네. 안 갔어. 네. 내 판사도 꼴 보기 싫어가지고. 네. 예, 예. 어떻게 돼요? 의견서는 냈어. 네. 의견서 그러니까 내고 결론은 지금 이제 국민들 관심은 작년 2월 6일 날 윤석열이가 의대 2,000명 왕창 도대체 2,000명을 누가 결정했냐, 네. 무슨 근거냐 이게 전혀 안 밝혀져 있거든요. 네. 그렇게 했더니 의료 대란 나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3월 말 4월 초에 신원식 그 국방부 장관이 안가에 갔더니 술 퍼마시고 비상계엄 때릴 거야. 전공이 처단할 거야. 이 지랄한 거. 그러니까 비상계엄 내란에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된 거예요. 네. 이 2,000명. 그래서 제가 판사한테도 판사님 2,000명을 누가 정했냐? 진짜 이창공이 정했는지, 뭐 김건희가 정했는지, 윤석열이가 정한 것 같지는 않고 네. 조규영 복지부 장관은 내가 정했어요 혼자. 그건 헛소리고. 네. 그러니까 판사님 그걸 밝혀야 되니까 윤석열이를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 판사 아무것도 안 해. 그래가지고 이제 판사도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이거 나도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병철이 보니까 와 감당이 안 야 되네. 방송 나와서 장난 아니던데 보니까. 네. 좀 그리고 이제 달라졌죠? 장관도 바꿨잖아.
이제 그렇죠. 복지부 예, 장관, 바뀌었지. 복지부 예, 장관이 예. 그 정은경 장관이 이제 어젠가 정식 이제 임명이 임명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됐어요. 예. 그런데 정 장관님 참 훌륭하시대. 그 이번 그 후보 청문회 때 2,000명 이게 정해진 경위에 대해서 복지부에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 아. 내부에서. 내부에서. 왜냐하면 복지부가 내용을 그렇죠, 잘 그렇죠. 아니까. 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그 오늘 판사님한테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 재판하자. 복지부가 재판부에 바로 내라. 그때 아. 하자. 그거를 보고 미진하면 다시 윤석열이 이건 좀 부른다. 잘 포장하면은 이병철과 정은경이 콜라보 정도 되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아, 내가 감사하더라고. 네, 그냥 딱 받아주대. 네. 아, 똑똑하셔. 근데 그게 지금 하는 게 행정소송이신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내용을 잠깐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작년 네. 2월 6일자 어쨌든 복지부 장관 명의로 발표된 네. 2,000명을 늘린다라는 행정처분. 네. 그것이 아무 근거도 없고 위법하다. 이거 없애달라. 취소해달라. 는 걸 이제 작년 그 조기용 복지부 장관, 그다음에 상대로? 이제 교육부 장관 네.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제 1년간 해가지고 고등대법원에서 과학적 근거가 하나도 없다. 네. 예. 이까지는 제가 다 밝혔죠. 네. 근데 법원에서 그래도 뭐 의사가 부족하다 하니 법원이 나서 가지고 임마 이거 하지 마. 그럼 몇백 명만 늘려.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지나친 개입이다. 그래서 좀 더 자체적으로 복지부가 하도록 좀 더 기회를 주겠다 이런 취지로 그렇구나. 이제 기각을 시켰는데 네. 이제 윤석열이가 하여간 파면되고 나서 다시 재판이 제일 중요한 거는 장관님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올 초부터는 지금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에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 탄핵도 진행되고 있고 네. 또 조만간 무기징역 받아야 되는 절차가 진행되니 재판장님 이 재판은 윤석열이 일단 파면이 결정 나면 시작하자 다시. 네. 그래서 이제 좀 계속 연기가 돼 그랬구나. 왔던 윤석열을 거예요. 상대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재판은? 실질적으로 피고가 윤석열인데 네. 형식적으로는 대한민국으로는 복지부 장관. 그러니까 네. 그렇지. 근데 이 지금 역화가 감사원- 너무 심해서 그렇죠. 지금 현장에서 엊그제도 보니까 응급실 뺑뺑이 지금 엄청 맞아요. 더 심해지고 엄청나. 있고 의대 현장에서도 지금 압이 만 기만이고 명이 죽었어요. 이거 국민들 진짜 아셔야 돼. 만 명이 죽었다니까 과학적으로 만 명 이상이 살 수 죽었어요. 있으신 분들이 그렇죠. 돌아가신 거잖아요. 이게 아주 노인분이 아니에요. 노인분도 있지만 국민들은 그냥 요양병원에 8, 90대 아니에요. 노인 그렇지 않습니다. 네. 소아들도 있고 맞아요. 수술을 못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중요 수술. 빅5 큰 병원에 수술 기능이 50%로 떨어졌어요. 중요한 수술, 암 네. 수술. 그러니까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중요하네.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뭐냐면은 아까 이제 우리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충격을 입은 분들이 민사소송을 내서 위자료를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그렇습니다. 인하여 의료계가 말 그대로 멈춤이 되면서 실제로 진료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가족들 그렇습니다. 위자료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지금? 해야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거 다 모아서 집단 소송하겠다. 사망한 분은 그 어떡해요. 피해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걸 개인이 밝혀낸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소송을 통해서 네. 이런 인과관계를 공백으로 오늘 그 또 해야지. 판결이 국민의 정신적 그러니까. 위자료 인정된다. 그건 역시도 윤석열의 결정이었다고 그렇죠, 한다면 그렇죠. 윤석열 개인을 상대로 그렇죠.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과학적인 보고서도 지금 10,000명 이상 죽었다는 게 나와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우리가 감사원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가 이렇게 왔잖아요. 감사원 지금 감사위원으로 유병호 전 사무처장 그러니까 아직도 네. 있어요? 있어요 지금. 감사위원 임기가 감사위원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탄핵을 해야 되나? 그 지금 감사원장도 그 자리에 그대로 그래야 될 앉아 수도 있는데. 있어요. 네. 이 뭐 양반 하는 지금 짓이야, 수사 지금. 대상이죠. 근데 지금 뭐 제대로 부당 감사를 했다고 한다면은 네, 네. 제대로 수사한다는 얘기를 지금 아마 못 듣고 고발을 있는데. 전현희 의원이 아마 했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